저점이 전저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저점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상방으로 튀어 오르면서 50만 원에 대한 돌파, 여기에 대한 트라이. 그러니까 50만 원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50만 원에 대한 트라이는 조금 진행을 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LG엔솔을 바라보고 있는 제 관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자, 오늘은 LG엔솔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존의 이 LG엔솔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이 상승 임펄스가 나와주면서 엄청난 N자형 파동을 만들어내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더 주가가 눌리고 있다 보니까 요걸 또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지금 LG엔솔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모멘텀, 그리고 내부적인 이슈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단기적인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인 내용들이고, 여기 당장에 뭐 어떻게 된다, 뭐 급등 나온다, 급락 나온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좀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뭐 대응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에 대한 타점, 매매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문자 같은 거 이상한 데 보내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삼각 수렴자리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각 수렴자리. 그리고 이 수렴자리가 교차하는 중심선을 딱 그어봤을 때 기존에 쌓여있던 이 매물대, 이 매물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디론가 튈 겁니다. 네, 어디론가 튈 자리예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둘 중 하나는 튈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거의 반반입니다. 네. 이렇게 삼각 수렴 자리가 나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상승 삼각 수렴 자리. 요렇게 놀고 있는 거. 요런 것들은 상승 임펄스가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하락 삼각 수렴, 그죠? 이 하방 삼각 수렴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아래로 빠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반입니다, 여러분. 5대 5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조금 힘들다. 근데 이 LG엔솔이 제가 기존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지금 이 정고점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지금 요 자리. 여기에서 반등도 나왔었고 이탈 나오니까 저항도 맞고 저항도 맞고 여기에서도 저항 맞았다가 지금 이 자리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 자리. 여기에서 그대로 갔어야 돼요. 여기에서. 그대로 돌아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못 가니까 그대로 또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기간으로 이렇게 갈 만한 차트가 아니었는데 장기적으로 가버리는 차트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수급도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랑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수급도 들어와 줬는데 이 수급만으로는 이 상승에 대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 바닥 부근,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지금 36만 3천 원.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그대로 돌아 나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단기적으로 박스 만들어내 놓고 요런 식으로 돌아왔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비비면서 뚫고 올라가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터치, 요런 식으로 이제 뚫고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슬슬. 그래서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사실 삼각 수렴 자리에서 당연히 상방으로 튀면서 이 상방으로 튀임과 동시에 이 50만 원에 대한 트라이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여기에서 한 번 더 빠져도 괜찮습니다. 예, 여기서 빠져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빠졌다가 돌아 나가는 차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뭡니까 이거? 더블 바텀 나오는 거죠. 이 더블 바텀 나와주면서 시장에 대한 이목을 다시 한번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더블 바텀 나와주면서 반등 나와주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이 들어온 날짜를 보시면은, 자, 지금 이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지금 여기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일단 1차적으로 소화를 했거든요. 그죠? 기존에 이 LG엔솔이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N자형 파동이겠거니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매물대를 소화를 해냈습니다. 예, 소화를 해냈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미 매물대의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주가가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가볍게.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이 LG엔솔을 가지고 상승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 저점이 깨진다라고 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자체가 LFP,
그리고 ESS, 그리고 로봇용 배터리 요런 것들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2차 전지 하고 있던 애들 얘네들 지금 ESS 생성형 AI에 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거 소형 배터리 이거 얘네들 LG엔솔, LNF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 SDI 얘네들 잘하던 애들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이제서야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 그 과정 속에 포함된 기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익이라는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게? 매출이나 실적이 있을 리가 있어요? 아직까진 기대감이에요.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가 올랐었던 이 상승 파동은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이것도 기대감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기대감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이런 파동 자체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기존의 이 하락 파동 역배열이었었던 이 차트가 지금은 정배열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랠리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LG엔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는 타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즉슨 같은 섹터 내에서 똑같은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반등에 대한 폭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건 강도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LG엔솔이 다시 한번 상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카드를 꺼냈느냐? 이번에 보면 LG엔솔이랑 LNF랑 이렇게 맞손을 잡았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이 LG엔솔과 LNF가 LFP 시장에 이제 협력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 협력의 핵심은 전기차가 아닙니다. 전기차가 아니고 ESS입니다. ESS용 LFP 배터리 생태계를 국내에서 구축을 하겠다라는 점이고 이번 협력에서는 이제 역할이 명확합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의 양산 경험과 그리고 셀에 대한 제조 역량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LFP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 기업과 양극재 기업이 LFP의 공급망을 함께 만드는 형태의 전략적인 협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LFP 중심은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ESS의 시장입니다. 기존에는 뭐 저가형 전기차네 뭐 해가지고 이제 BYD가 뭐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뭐 테슬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인하를 하고 뭐 우리나라 전기차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LFP 중심은 전기차가 아니라 철저하게 ESS입니다. 왜냐면 지금 글로벌 ESS 설치량의 90% 이상이 LFP 기반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유럽도 ESS 분야에서는 이미 3원계에서 전부 다 LFP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환 진행 단계예요. 근데 3원계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NCM이라든지 NCA라든지 이런 것들 요게 이제 3원계라고 하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라 그래서 이 3원계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NCM 811 아니면 NCM 뭐 62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니켈 함량이 높은 니켈 80%, 코발트 10%, 망간 10% 이렇게 해가지고 NCM 811이라고 하면 니켈이 많이 들어간 그래서 우리가 고니켈, 하이니켈 양극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하이가 하이입니다. 네, 하이 높은 고함량 니켈이 들어간 고밀도 에너지 양극재입니다. 근데 이 LFP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LF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너지에 대한 밀도가 낮아요. 3원계에 비해서는요. 근데 왜 3원계를 LFP로 전환을 하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밀도는 낮지만 안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전력망용 ESS에 가장 적합한 배터리의 화학 계열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의 이제 남경 공장 LFP 양산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미시간의 생산 경험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에 뭐 충북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서 이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27년도부터 약 1기가와트시 공급 시작을 하고 향후 5기가와트시까지 확대 가능성도 연결된 상태예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용 전기차가 아니라 ESS 중심 사업으로 확장 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LNF 같은 경우에는 LNF의 입장은 이번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FP 양극재 자회사 LNF 플러스를 통해서 3,382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 6만 톤의 규모로 이 LFP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거고, 그리고 이제 26년도 하반기에는 양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계획 중인데, 이번 협력으로 확실한 초기 고객, 그러니까 앵커 수요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앵커 수요처를 확보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극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보다 수요에 대한 안정성인데, 이번 협력은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빅 이벤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협력의 본질은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삼원계 중심에서 이제 LFP로 확장하는 신호다. 이걸 첫 번째로 둘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었던 이 LFP 공급망에 탈중국이라고 외치는 미국과 유럽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성장에 대한 둔화, EV에 대한 캐즘, 이런 악재 속에서 ESS를 꺼내들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의 성장축으로 삼겠다라는 전략적인 전환점이었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뭐 LG엔솔이라든지 LNF라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LG엔솔이 조만간 호재거리 하나쯤은 좀, 그러니까 대형 엄청난 특급 호재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좋은 내용들을 조금 차츰차츰 만들어내면서, 사실 방향성만 제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방향성.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대 5인 국면이다. 지금이 5대 5인데, 여기에서 5.5대 4.5 정도로 캔들 하나만 움직일 정도의 호재거리만 만들어줘도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 정도의 히든 카드만 딱 꺼내줘도 LG엔솔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점이 전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저점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상방으로 튀어 오르면서 50만 원에 대한 돌파, 여기에 대한 트라이, 그러니까 50만 원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50만 원에 대한 트라이는 조금 진행을 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LG엔솔을 바라보고 있는 제 관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LG엔솔에 대한 분석 이렇게 한번 좀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댓글로 많이 써주십시오. 댓글로 많이 써주시면 제가 자주 녹화하면서 녹화 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 같은 거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문자 보내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